이번에는 여러 가지 선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사용했던 라인이라는 거, 우리 CAD 도면을 그릴 때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선인데요. 그 라인은요, 우리가 정점을 찍고 해서 그 정점을 이어주는 선이다 라고 했었잖아요. 자, 그 외에도 우리 CAD에는 여러 가지 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폴리선이라는 건데요. 자, 폴리선은 연결된 객체로 이루어진 선입니다. 그래서 우리 라인으로 선을 그리면은요, 이렇게 한 번에 그렸다 하더라도 하나하나 전부 분리가 되어 있었죠? 그런데 폴리선으로 그리게 되면은요, 이 선이 분리가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쭉 하나의 객체로 그려지게 됩니다. 자, 내부 명령어를 이용해서 호나 스플라인 등을 그릴 수가 있다. 그래서 직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의 선을 그릴 수가 있고요. 자, 각 정점이 이어져 하나의 객체로 인식이 된다. 그래서 라인과 폴리선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폴리선 메뉴에서는요, 우리 그리기 메뉴 가시면은요, 5번째 줄에 폴리선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혹은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3번째 아이콘 폴리선 되어 있죠. 자, 명령어는 P, 라인이고요. 단축키 PL입니다. 자, 그러면 단축키 PL 해보도록 하죠. 자, PL 스페이스바 하고서 그냥 라인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서 스페이스바. 그 다음에 자, 이 객체를 클릭을 해보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선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ESC 누르고요. 다시 이번에는 라인으로 그려볼게요. 라인 L 스페이스바 하고서 자, 여러 가지 또 비슷하게 클릭 스페이스바 하고서 선택을 해보면은요. 자, 이렇게 직선 하나하나당으로 분리가 된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폴리선과 라인의 차이는 이렇게 하나의 객체로 인식이 되느냐, 아니면 이렇게 따로 인식이 되느냐의 차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라인은 무조건 직선만을 그리는 선이라면 폴리선은 여러 가지 선을 그릴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다시 단축키 PL 스페이스바 한 다음에요. 자, 시작 지점을 먼저 찍고서요. 다음에 다음 점 지정, 그래서 명령어 창 아래 볼게요. 다음 점 지정 또는 호, 반폭 길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직선 말고 호를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호, A 스페이스바 눌러준 다음에요. 자, 호의 끝점을 지정하라고 뜨죠. 그러면 끝점, 원하는 지점 클릭하시면은요, 호가 그려지게 됩니다. 자, 다시 호, 클릭, 다음에 클릭. 자, 이러면은요, 이런 식으로 자, 호가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서 자, 호에 여러 가지 또 옵션들이 있는데요. 이건 우리 뒤에 호에서 더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고요. 자, 다시 선을 그리고 싶다. 그러면은 선. 여기 보시면 L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다시 L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다시 직선 그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릭 하고서 다시 호 그리고 싶다. 그러면은 명령어 창 보시면 호 나와 있죠. A 스페이스바 하고서 클릭 하시면 다시 호 그려지죠. 자, 그 다음에 다 그렸다. 그러면 명령어 종료 스페이스바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이 객체들도요, 클릭을 해보면은 하나의 객체로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폴리선이다.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구성선은요, 저 끝이 없는 무한의 직선입니다. 그래서 라인은요, 우리가 정점을 찍고 그 정점 사이에 그려졌다면 구성선은 우리가 정점 없이 그냥 이 작업 공간에 무한한 공간에 전부 이어져서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의 직선이다. 그래서 기준선을 그리거나 경계를 자르기 위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뒤에 가서 배우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할 때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자, 한번 라인과 다른 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에서는 그리기 메뉴에서요, 구성선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또는 왼쪽에 두 번째 줄에 보시면 X선이라고 있죠. 그래서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명령어 X라인이고요. 단축키는 XL입니다. 자, 단축키 그러면 실행해 볼게요. 자, ESC 모든 명령어 취소하신 다음에 XL 스페이스바. 자, 그럼 X선의 위치를 설정해라. 그래서 X선 라인이 그려질 부분을 원하는 지점에 먼저 클릭하신 다음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자, 제가 찍은 지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선이 그려지게 되죠. 보시면 제가 어떤 각도로 하든 이렇게 무한한 선이 그려지게 됩니다. 자, 제가 한번 축소를 해볼까요? 자, 이렇게 축소를 하더라도요. 자, 선은 계속 이어서 그려지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무한한 직선을 그리게 된다. 이게 구성선이다. 자, 이 상태에서야 내가 원하는 각도에 맞춰서 자, 이렇게 클릭하시면은요. 자, 그 위치에 맞춰서 직선이 그려지게 되는 거고요. 자, 다음 스페이스바 누른 다음에 근데 나는 수평이나 수직을 그리고 싶다. 그러면은 다시 자, 명령어 단축키 XL 스페이스바 하고서 아래쪽에 옵션에 보시면은요. 명령어 창에 옵션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수평이나 수직이 있죠. 여기서 수평. 자, H 스페이스바 하시면은요. 이렇게 수평선만 보이게 되죠.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 수평 클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다 하셨으면 명령어 종료 스페이스바 눌러서 종료 해주시고요. 자, 요거 우리 이렇게 지우고 나서 이 선들 보기 싫잖아요. 그러면은 자, 요 객체들 창 이용해서요. 이렇게 요 객체들만 선택하신 다음에 딜리트 눌러주시면은요. 이렇게 지워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자, 광선. 이 광선은요, X라인과 똑같은 기능을 하는데, 대신에 지정한 점에서 시작이 된다. 그래서 X라인은 무조건 무한하게, 그쵸? 지정한 지점에서부터 위아래든 좌우든 점 무한한 선을 그렸다면, 광선은요, 지정한 점에서 한 방향으로 무한선을 그리는 명령어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요. 자, 메뉴는 그리기 메뉴에서 광선 찾아볼까요? 광선, 두 번째 줄에 있네요. 자, 광선. 자, 왼쪽 아이콘 모음에서는 광선 보이지가 않네요.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잘 사용하진 않는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명령어 레이 단축키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 글자밖에 안 되니까 쳐보도록 할게요. 자, ESC 모든 명령어 취소하신 다음에 명령어 RAY 스페이스바. 자, 광선의 시작 지점 원하는 지점에다가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커서로 또 원하는 위치 각도에 맞춰서 클릭. 자, 다 그렸으면은 스페이스바 눌러주시고요. 자, 이번에 또 수평 수직으로 그리고 싶다. 그러면 단축키 명령어 RAY 스페이스바 수직 그려볼까요? 수직 V 스페이스바 하면은 이제 이렇게 수직으로만 그려지게 되죠.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스페이스바 명령어 종료하시고요. 요거 선들 이렇게 창으로 클릭하셔가지고 딜리트 키 누르시면은 지우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우리 계속 지금까지는 어떤 직선에 대해서 직선을 그렸다면 이 스플라인은 곡선을 그리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자, 자유곡선을 그리는 명령어다. 그래서 각 정점에서 조절점을 이용하여 곡선의 형태를 만들며 자, 전체적으로 완만한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정점과 조절점을 추가해 줍니다.
자, 메뉴에서는 그리기 메뉴에서 자, 스플라인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저 가운데쯤에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왼쪽 아이콘 도구 모음에서는요, 여기도 가운데쯤에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곡선 모양으로 그려진 아이콘 보이시죠? 자, S자, 여기 스플라인이다. 자, 명령어, 스플라인, 단축키는 SPL입니다. 그래서 SPL 스페이스바. 자, 첫 번째 점 지정하래요. 일단은 시작하는 지점 클릭하고요. 다음 점 클릭하시면은요. 자, 제가 다음 점 클릭하려고 이렇게 움직이니까 어때요? 곡선으로 그려지게 되죠. 자, 근데 이 처음에는요. 처음에는 이게 지금 딱 고정이 되는 곡선이 아니에요. 이렇게 찍고 나서 자, 일단은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찍어요. 찍은 다음에 자, 그 다음 다 했다. 그러면은 스페이스바 눌러주면은요. 다시 내가 처음 찍었던 지점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자, 시작 탄젠트 설정하라고 뜨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곡선에 맞춰서 여러분들 마우스 커서를 이용해서 곡선을 다시 수정을 해주신 다음에 클릭.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끝점으로 움직이게 되죠. 자, 끝점 또 이렇게 탄젠트 접선 맞추셔서 클릭해 주시면은 원하시는 모양 그리실 수 있겠죠. 자, 요게 스플라인이다. 그래서 곡선을 그리는 명령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직사각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사각형은요, 말 그대로 사각형을 그리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을 그릴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각형의 크기 값을 입력해 줌으로써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의 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작업 화면상에 대각선 방향으로 두 개의 정점을 지정하거나 좌표 값을 입력해 줍니다. 그래서 자, 여기가 만약에 이 지점이 0,0이다 라고 하면은요, 여기에서 내가 이렇게 자, 가로 30에 세로 30의 정사각형을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 자, 작업 화면상의 대각선 방향이잖아요. 자, 이 대각선 방향은요, 왼쪽 하단 모서리 부분에서부터 자, 오른쪽 상단으로 요 오른쪽 상단 지점을 입력해 줌으로써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크기의 사각형이 그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요거를 정점을 그냥 클릭 하셔도 되고요. 자, 아니면 좌표값. 자, 여기가 만약에 0,0이다. 그러면은 시작 지점은 0,0이 되는 거고요. 자, 오른쪽 상단 정점 좌표값으로 지정해 주면은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이잖아요. 그러면은 자, 30,32를 입력해 주시면은 자, 직사각형, 정사각형 그리실 수가 있겠죠? 자, 이 방법으로 우리 사각형 그려줄 수가 있겠습니다. 메뉴에서는 그리기에서 직사각형 찾아주실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사각형 형태 아이콘 있죠? 그래서 여기서 클릭하셔가지고 사용하실 수도 있겠고요. 명령어 렉탱 단축키는 REC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각형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정사각형, 그리고 직사각형, 그리고 자, 요 두 가지 옵션이 더 있는데요. 바로 못따기와 못깎기라는 거예요. 자, 못따기는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원래는 뾰족한 사각형인데 그 사각형을 사선으로 자르는 것을 못따기, 그러니까 모서리 따기라는 거죠. 그래서 모서리 따를 딴다 해서 못따기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뾰족했던 사각형이 이렇게 둥글게 자, 이 둥근 거는요. 원을 4분의 1로 자른
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중심에서부터의 반지름 표시를 통해서 우리가 요 목깎이 부분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각형에서 4분의 1 원이 붙은 거를 목깎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할 때에는요, 요 모는 종이가요, 눈이 아파요. 그러면은 저 아래쪽에서 상태 표시줄에서 모는 표시 클릭하셔서 꺼주시거나 아니면 F7번 눌러서 껐다 켰다 할 수 있다 라고 했었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정사각형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사각형 아래에다가 단축키 R, E, C 스페이스바 눌러주면은요. 첫 번째 구석점 지정해라. 그러면은 왼쪽 하단이 될 지점을 먼저 클릭으로 지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요. 우리 상대좌표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자, X축으로 200만큼, Y축으로 위로 200만큼 가야지. 그죠? 정사각형 그려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자, 마찬가지로 자, 일단 이렇게 펼쳐 놓습니다. 그죠? 마우스 바로 이렇게 펼쳐 놓고요. 그 다음에 X값 200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콤마 자, Y값도 200이네요. 200 스페이스바 해주시면은 정사각형 그려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직사각형은 가로가 더 길거나 뭐 세로가 더 길거나 그쵸? 두 변이 이 네 변이 전부 같아야 정사각형이고 저 네 변이 길이가 다르면은 직사각형이죠. 자, 직사각형 그려보겠습니다. 자, 단축키 R, E, C 스페이스바 첫 번째 구석점 저 왼쪽 하단이 될 지점 클릭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먼저 키워줍니다. 그 다음에 자, 가로 저 300 세로 200이죠. 그러면 300 콤마 200 스페이스바 입력해 주시면 자, 가로 300에 세로 200인 직사각형 그려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못따기인데요. 자, 보시면 지금 자, 이 못따기가 없다라고 생각하고서 이 선들이 끝까지 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사각형의 크기는 저 160 더하기 20, 20이 더 추가되니까 200에 200인 정사각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사각형 명령어 실행합니다. REC 스페이스바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옵션으로 못따기라는 게 있어요. 그죠? 여기에서 자, 단축키 못따기 C네요. 자, 그러면 C 스페이스바 그러면 모든 직사각형에 사용될 첫 번째 사각면의 거리를 해라. 자, 이게 뭐냐면 자, 보시면 이렇게 사선으로 그어져 있죠. 이 사선의 위치는 어디서 어떻게 지정하느냐? 자, 요 사각형이 원래 이렇게 만나는 지점 있죠? 요 모서리에서부터 이 정점까지의 거리, 다시 이 모서리에서 아래 정점까지의 거리를 통해서 저 사선이 그어지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 모서리에서 만약에 30만큼 갔다. 그럼 이 여기잖아요. 정점이. 자, 20이다. 그러면은 여기겠죠? 그럼 이 정점과 이 정점을 서로 이어서 못따기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정점의 거리를 지정한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20으로 지정해 줄게요. 20 스페이스바.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가로 했으면 세로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자, 세로도 20이네요. 그러면은 20 스페이스바 해주신 다음에 자, 그러면 못따기 지정이 되었고요. 여기서 다시 사각형 그리는 거랑 똑같이 그리시면 돼요. 첫 번째 구석점 클릭하고서 이렇게
자, 마우스 커서만 움직여 보시면 자, 이렇게 그려지시죠? 이 상태에서 자, 가로 200, 세로도 200 스페이스바 해주시면은 못따기가 된 사각형 그려주실 수가 있고요. 자, 못깎기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REC 스페이스바 하고서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제가 사각형을 그리면은요. 제가 아까 못따기 옵션을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다음 사각형도 못따기가 돼버려요. 그래서 자, REC 스페이스바 하신 다음에 다시 못따기로 들어갑니다. 못따기 C 스페이스바. 다음에 20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요. 0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0 스페이스바. 자, 세로도 0 스페이스바 바꿔주시고 이번에는 못깎기 옵션으로 갑니다. 못깎기 F 스페이스바 가서 자, 못깎기 반지름 30 되어 있네요. 그러면 반지름 30 스페이스바. 이번에는 못깎기 반지름이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다시 사각형 그리듯이 자, 첫 번째 점 클릭하고서 쭉 그려보시면 이렇게 저 끝에가 동그랗게 깎여서 나오죠. 자, 이 상태에서 얘도 마찬가지로 자, 140에서 추가로 30 더하니까 200이네요. 그러면은 200, 200 스페이스바 해주시면은 되겠죠. 자, 이렇게 못깎기 사각형 그려주실 수 있는데요. 우리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못깎기나 못따기 하셨으면은 저 다시 다음에는 사각형 또 못깎기 옵션 그대로 적용이 되겠죠. 그러면 다시 REC 스페이스바 가서요. 못깎기 F 스페이스바 반지름을 0 스페이스바 한 번 더 네, 이렇게 못깎기도 0 값으로 해주셔서 그래서 그려주시면 다시 사각형 그려주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물론 이 못따기와 못깎기 하고서 그려주시면 좋은데요. 요 못따기와 못깎기라는 거는요. 우리가 또 다른 명령어로서 또 따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각형 그리면서 못따기 못깎기 하셔도 되겠지만 명령어로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사각형을 그릴 때에 같이 해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나 깜빡하고 못따기나 못깎기 안 했다 하셔도 또 다른 명령어로 따로 존재를 하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나중에 다시 적용을 시켜줄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사각형 그려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각형 명령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각형은요, 폴리곤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삼각형부터 1024각형의 다각형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각 변의 길이가 동일한 다각형 객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변이 다른 삼각형이라든지 아니 뭐 직각 삼각형 이런 것들이 아니라 무조건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 이렇게 같은 변의 길이를 가지는 다각형을 그립니다. 자, 중심점과 반지름, 변의 개수 등을 입력하여 만든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뉴에서는요. 우리 그리기 메뉴에서 다각형 찾으실 수가 있고요. 왼쪽에 보시면은 도구 아이콘에서 다각형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명령어는 폴리곤, 단축키는 POL. 자, 그러면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단축키 POL 스페이스바 하시면은요. 자, 아래쪽에 명령어 창 보도록 할게요. 다중선의 폭 또는 면의 개수를 입력해라. 면의 개수,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리실 다각형의 변의 개수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내가 육각형을 그리고 싶다 하시면은 6을 입력하고요. 스페이스바 누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각형의 중심점을 지정하라고 뜨죠. 그러면은 중심점이 될 위치를 마우스로 클릭. 그 다음에
옵션 입력을 하라고 뜨는데 내접원이냐 외접원이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자, 이 다각형은 무조건 오각형이나 자, 요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자, 이 다각형이 어떠한 원이 있을 때 이 원의 바깥에 접하느냐 아니면 이 원의 안쪽에 접하느냐에 대한 옵션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나는 이 원에 내접하는 이 원의 안에 딱 맞는 다각형을 그리고 싶다 하시면은요. 자, 내접원 옵션을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옵션 그럼 내접원은 I네요. 자, 그러면 I 스페이스바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원의 반지름 이 내접할 원의 반지름을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한 50 입력하고서 스페이스바 눌러주시면 이렇게 자, 원의 50 반지름 50짜리 원에 내접하는 육각형을 그리실 수가 있어요. 아래쪽에 예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파란색 선으로 원이 그려져 있죠. 반지름 250짜리 원입니다. 여기에서 내접원 옵션을 사용하면요, 안쪽에 있는 구각형처럼 이런 식으로 원에 딱 안에 딱 맞게 들어가는 구각형을 그릴 수가 있고요. 외접원 옵션을 사용하면은요, 이 원의 바깥에 접하는 원을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접원 옵션과 외접원 옵션 사용해서 구각형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예시 따라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명령어 ESC 눌러서 명령어 취소하신 다음에 자, 단축키 POL 스페이스바. 자, 우리는 구각형을 그릴 거니까 자, 변의 개수 9 입력하고 스페이스바. 자, 다각형의 중심점 바로 여기죠. 자, 그러면은 여기 중심점 클릭. 자, 옵션 내접원 할 거니까 자, 옵션 I 스페이스바 입력하고요. 자, 그 다음에 반지름 250이잖아요. 이 원의 반지름 그러면은 250 스페이스바 입력하시면 이렇게 원에 내접하는 구각형 그리실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엔 외접하는 구각형 그려보겠습니다. 다시 단축키 POL 스페이스바. 자, 면의 개수 9. 우리 지난 바로 이전에 구각형 그렸기 때문에 이전에 사용했던 옵션 값을 계속 기억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9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그냥 바로 스페이스바 누르셔도 됩니다. 자, 다각형의 중심점 원의 중심 클릭해 주시고요. 옵션 이번에는 외접원 해야 되니까 C 입력하고 스페이스바. 자, 원의 반지름 250이죠. 그러면은 자, 250 스페이스바 해주시면 이렇게 원의 바깥에 접하는 구각형 그리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오각형 한번 그려볼게요. 자, 보시면은요, 지금 이 오각형의 끝점 모서리까지가 중심에서부터 250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얘가 만약에 매접하는 애다. 그러면은 자, 원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문제는 이러면은 지금 250보다 더 작아요, 원이. 그죠? 그러면은 자, 얘는 자, 반지름 250에 내접하는 오각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옆에다 다시 POL 스페이스바. 자, 이번에는 면의 개수 5개니까 O 스페이스바. 중심점 옆에다가 원하는 지점 클릭하시고요. 자, 얘는 내접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에 내접하는 오각형이니까 내접원 I 스페이스바 하고서요. 자, 원의 반지름 250 스페이스바
해주시면은 이렇게 똑같은 크기의 사각형 그리실 수가 있겠습니다.